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을 유발하고 특히나 여름에 잘 생긴다는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최영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결석, 말 그대로 몸에 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자면은 소변이 만들어지고 이동하고 배출하는 때 관여하는 장기인 콩팥, 요관, 방광, 그리고 요도 이런 장기에 생긴 결석을 통틀어서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콩팥과 방광 사이에 있는 요관, 여기에 생기는 결석이 가장 많이 진단이 되고 우리가 흔히 이제 요로결석이다 하면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담석과 요로결석을 좀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담석은 우리가 쓸개에 생기는 결석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보게 되는 요로결석과는 조금 다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 요관, 방관, 요로에 생기는 그 결석을 특히 요로결석이라고 말하는군요. 선생님, 그런데 왜 특히나 여름에 좀 요로결석이 잘 생긴다고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맞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자면은 생기는 건 여름에 잘 생기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생긴 요로결석이 증상을 발현하는 것은 우리가 늦여름이라든지 초가을 그리고 가을쯤에 이제 증상이 발견되게 되죠. 이는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수분이 이제 부족해지게 되고 이때 이제 충분하게 그 물을 이제 섭취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몸에는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제 부족한 수분을 아무래도 보존하기 위해서 소변량을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소변량은 줄어드는데 이제 콩팥에서 이제 걸러내는 노폐물의 양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변 속에 노폐물의 농도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결석이 좀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되겠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햇빛을 아무래도 많이 이제 받게 되기 때문에 요로결석의 주요 성분이 칼슘의 생성이 이제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생기는 비타민 D 생성이 늘어나게 돼서 칼슘의 배출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요로결석이 좀 더 잘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하면서 드시는 음주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요로결석의 생성과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특히나 요로결석하면 통증,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증 말고는 혹시 또 다른 증상이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찌르는 듯한 조이는 듯한 옆구리 통증이 이제 대표적인 요로결석의 증상인데요. 이러한 이제 통증 이외에도 이제 속쓰림, 메스꺼움, 구토, 그다음에 소화불량 이런 이제 소화기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과에서 이제 위장염으로 이제 진료를 보시다가 우연찮게 요로결석이 발견되어서 저희 이제 비뇨기과로 방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로결석이 이제 방광 근처에 위치할 경우에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소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는 잔뇨, 그리고 소변이 갑자기 급하게 이제 마려운 급박뇨 이런 이제 소변 관련 증상들이 이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통증 말고도 소화기 관련 증상이나 뭐 소변 관련 증상 이렇게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로결석 주로 남성들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성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나요? 현재까지의 통계를 따르면은 이제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2배에서 3배 정도 요로결석이 조금 더 잘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격차가 조금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로 그 요로결석의 발생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이 차이보다는 이제 개개인의 그 삶의 환경 그리고 직업 그리고 식습관 이런 외부적 요인이 조금 더 많이 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날씨가 더운 곳 그리고 이제 습한 곳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이제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그 사무직 같은 이제 좀 움직임이 적은 물을 좀 덜 마시게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요로결석의 빈도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로결석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잘 들어주시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들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칼로 찌르는 듯한 옆구리 통증을 느끼고 조금 있다가 괜찮아지고 다시 또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주변에 물어봤더니 요로결석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스장 이른바 그 털털이 있잖아요. 그 진동벨트. 그거를 많이 하거나 줄넘기를 많이 하면 결석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정말로 병원을 찾지 않고 줄넘기나 진동벨트만 해서 결석이 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진동벨트나 줄넘기로
요로 결석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운동은 분명히 이제 요로결석의 자연 배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요로결석이 이제 자연적으로 빠져나올 만큼 충분히 크기가 작아야 되고, 그리고 통증이 제가 이제 개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아픈데 운동을 하라, 이런 건 사실 말이 안 되겠죠. 요로결석이 이제 의심되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이게 실제로 자연적으로 빠질 만큼 요로결석이 작지가 않은데 우리가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자극을 줘서 그 요로결석에 의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좀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요로결석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요로결석의 치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자연 배출, 대기요법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요로결석이 몸 밖으로 자연적으로 빠질 때까지 이제 기다려보는 방식인데요. 이 기다려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 약물이라든지 치료를 이제 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자연 배출을 기다려보기 위해서는 요로결석이 이제 4mm 이하로 충분히 작아야 하고, 여러 가지 약물이라든지 이제 치료로 통증이 잘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체열 충격파 수술입니다. 이게 의외로 이제 역사가 좀 깊은 치료 방법인데요.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준비 필요 없이 이제 체열 충격파 기에서 우리가 돌을 이제 간접적으로 깰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장점은 쉽게 우리가 시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성공률도 이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은 아무래도 요로결석이 몸 안에서 이제 파쇄를 하기 때문에 파쇄된 결석이 빠질 때까지 이제 통증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돌이 이제 요로결석이 되게 크거나 아니면 단단한 경우에는 한 번 시술로 잘 이제 파쇄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번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 배출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그리고 체외 충격파로 그 결석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방법이죠? 요로결석을 치료하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한국의 비뇨기과에서는 내시경 수술을 이제 보통 선호를 합니다. 결석이 아주 크다든지 아니면 내시경이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과 동반된 결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시경보다 좀 더 나아간 수술들, 우리가 옆구리에서 콩팥까지 이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서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개복을 통해서 돌을 꺼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수술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로결석은 한번 생기고 나면 제거해도 뭐 다시 생기고 한다. 이렇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그런가요? 재발하게 되나요? 그리고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생기셨던 분들이 이제 특별한 관리가 없을 경우에 5년에서 10년 정도에서 한 50% 정도, 절반 정도죠, 재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결석을 제거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이제 재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문제 내주시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결석을 빼는데 맥주를 마시는 게 좋다. 과연 어떨까요? 결석을 빼는데 맥주를 마시는 게 좋다. 이거는 그겁니다. 맥주 한잔 하고 싶어. 결석 있는 사람이 무슨 맥주야. 그래도 이게 결석 빼는데 좋대. 라는 핑계입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X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실제 이제 맥주를 많이 마셔서 돌을 뺐다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맥주가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자면은 맥주가 요로결석의 배출에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맥주의 대부분의 성분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셔서 이제 요로결석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이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맥주 자체는 우리가 통풍이라든지 요산결석의 위험 인자이기도 하고, 또 음주를 이제 좀 과다하게 하시게 되면 음주 자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드시는 것은 요로결석의 치료에 있어서 그렇게 권장드릴 수 없는 방법입니다. 네, 역시나 건강에는 맥주보다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주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오렌지 주스는 결석 예방에 좋을까요? 이건 정답 O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O가 맞습니다.
오렌지 주스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이런 구연산은 요로결석의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렌지 주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수분의 이제 섭취가 되기 때문에 요로결석의 배출에도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다하게 오렌지 주스를 섭취하는 것은 주스 자체에 이제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당의 섭취로 인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는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야외 활동도 늘고 모임도 많아지고 그리고 요로결석도 많이 생기는 계절입니다. 충분히 물을 많이 드시고 음식은 비교적 싱겁게 드셔서 요로결석으로 고통받으실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방역 수칙을 좀 철저하게 잘 지키셔서 코로나 확산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